여러분 절대 이렇게 단백질 드시면 안 됩니다. 근육이 사라집니다. 대한근감소증학회 2023년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분들 중 무려 73%가 근육이 줄어들고 있는데 본인은 전혀 모르고 계십니다. 계란 먹고 우유 마시고 한 달에 몇십만 원씩 비싼 보충제까지 챙겨 드시는데 팔다리는 왜 점점 가늘어질까요? 여러분이 잘못 드셔서가 아닙니다. 근육세포의 무늬 안에서 잠겨버려서 단백질이 밖에서 아무리 두드려도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건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 세대가 평생 열심히 일하셨잖아요. 가족을 위해서 본인 몸은 돌볼 틈도 없이 살아오셨잖아요. 이제 손주들하고 놀아주시려면 근육이 있어야 하는데 그 근육이 매일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서울 아산병원 재활의학과 연구에 따르면 70세 이후에는 매년 근육이 평균 1.5%씩 줄어듭니다. 5년이면 7% 이상이 사라지는 거예요. 방치하시면 걷기조차 힘들어지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방법이 있습니다. 진짜 그 자물쇠를 열어주는 건 비싼 건강식품이 아니라 여러분 집 부엌에 있는 몇 가지 흔한 식재료입니다. 돈 한 푼 안 들여도 됩니다. 시장에서 쉽게 살 수 있는 것들이에요. 3달 전에 82세 어르신이 주치의한테 이제 휠체어 준비하라는 말씀을 들으셨어요. 자녀분들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겠어요. 그런데 지난달에 그분이 제 진료실에 혼자 걸어 들어오셨습니다. 휠체어도 없이 지팡이도 없이 아무도 부축 안 하고 빨간 외투 입으시고 머리 단정하게 빗으시고 들어오시더니 웃으면서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아직 희망이 있다고 하신 그 말씀 기억하세요? 그 순간 제 눈시울이 뜨거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한테는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세대가 어려운 시절을 이겨내고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가난한 시절 밥심으로 일했고 자식 키우느라 내 건강은 뒤로 했습니다. 이제 우리 건강 챙길 때입니다. 그 82세 어르신이 해내셨으면 여러분도 하실 수 있어요.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서 영양의학을 32년간 연구해온 의사입니다. 그동안 8,000명이 넘는 어르신들을 직접 진료하면서 근육 회복 사례들을 봐왔습니다. 잠깐 여기서 중요한 말씀 먼저 드릴게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5가지 식품은 영양 보조 방법입니다. 약이 아니에요. 지금 치료 중이신 분들은 드시던 약을 절대 끊으시면 안 됩니다. 근육에 힘이 없어서 걷기 힘든 증상이 2주 이상 계속되시면 반드시 주치의 선생님과 상담하세요. 이건 형식적인 말이 아니라 32년 경력 의사가 진심으로 드리는 당부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10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5번째까지는 근육을 살리는 5가지 평범한 식품이고요. 6번째부터 10번째까지는 이 식품들을 어떻게 먹어야 효과가 배가 되는지, 실제 사례는 어땠는지 여러분이 바로 오늘부터 실천하실 수 있는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10가지만 정확히 아시면 우리 함께 근육이 사라지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3가지 흔한 실수부터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3,000번도 넘게 봤던 실수들이에요. 우리 어르신들이 몇 년씩 열심히 단백질 챙겨 드시는데도 효과가 없는 이유가 바로 이 3가지 때문입니다. 첫 번째 실수입니다. 고기랑 계란만 드시고 식물성 단백질은 완전히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계란이랑 우유랑 닭가슴살만 단백질이고 두부나 콩나물이나 팥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나요? 서울대병원 영양의학과 연구팀 발표를 보면요. 75세 넘으시면 단백질을 동물성으로만 드시면 요산 수치가 슬금슬금 올라갑니다. 신장에 부담이 쌓이고요. 온몸이 계속 염증 상태에 있게 됩니다. 이 염증이 근육 성장을 가장 방해하는 적이에요. 올바른 비율은 동물성 단백질 60%, 식물성 단백질 40%입니다. 100대 0이 아니에요. 우리 몸은 2가지를 함께 필요로 합니다. 우리 모두 이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해요. 2번째 실수입니다. 한 번에 몰아서 많이 드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아침에 계란 3개를 한꺼번에 드세요. 오늘 하루 단백질은 이걸로 끝이라고 생각하시면서요. 그런데 삼성서울병원 내분비내과 연구 결과를 보면 75세 이상 우리 몸은 한 끼에 최대 25g에서 30g 정도만 쓸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저장이 안 돼요. 신장으로 그냥 빠져나갑니다. 돈만 낭비하고 신장만 혹사시키는 거예요. 올바른 방법은 아침, 점심, 저녁에다가 오전 간식, 오후 간식까지 5번으로 나눠서 매번 20g에서 25g씩 드시는 겁니다. 조금씩 여러 번이요. 우리 어르신들 그래야 근육이 천천히 흡수할 시간이 생깁니다.
세 번째 실수입니다. 비싼 수입 단백질 가루에만 돈 쓰시고 주변에 있는 자연식품은 안 드시는 거예요. 제가 진료실에서 정말 많이 봤어요. 한 달에 몇십만 원씩 보충제 사 드시는데 실제 흡수율은 30%도 안 되는 경우가요. 왜 그럴까요? 보충제에는 자연식품이 원래 갖고 있는 비타민이나 미네랄이나 식물 영양소가 다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미량 성분들이 진짜 문을 여는 열쇠예요. 이게 없으면 단백질이 세포 문 앞에 서 있어도 못 들어갑니다. 자연식품은 달라요. 필요한 부품을 다 세트로 담아서 주니까 흡수율이 85% 이상 나옵니다. 기억하세요. 비싼 게 좋은 게 아니라 맞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우리 집에 있는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이제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볼까요? 첫 번째, 식품 대추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집에 거의 다 있으시죠? 시장에서 한 근에 10,000원도 안 하는 그 대추요. 병원비 생각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돈이에요. 그런데 우리 분들 중 거의 대부분이 대추는 그냥 피 만드는 거라고만 알고 계세요. 대추가 근육한테 진짜 뭘 해주는지는 모르십니다. 말린 대추 100g에는 철분이 같은 무게 계란보다 5배나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근육이 제대로 일하려면 산소가 필요해요. 산소는 혈액이 운반하고요. 혈액을 만들려면 철분이 있어야 합니다. 75세 넘으시면 우리 분들 중 상당수가 가벼운 빈혈이 있는데 본인은 모르세요. 혈액이 산소 나르는 능력이 떨어진 상태예요. 쉽게 설명드릴게요. 매일 단백질을 아무리 많이 드셔도 근육문 앞까지 배달은 되는데 근육 안에 불이 안 들어와 있으니까 일을 못하는 거예요. 마치 집에 택배가 도착했는데 현관 비밀번호를 모르는 것과 같아요. 대추가 바로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겁니다. 대추 안에는 환상인산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름이 어려우니까 그냥 근육 활성 물질이라고 부를게요. 이게 근육세포 표면으로 달려가서 살살 문을 두드립니다. 배달 왔으니까 받으시라고요. 마치 집 초인종이 고장나서 택배기사가 아무리 눌러도 소리 안 나고 물건이 문 앞에서 썩는 것처럼요. 대추가 그 초인종을 고쳐주는 겁니다. 작년 겨울에 제가 잊을 수 없는 분을 만났습니다. 박정숙 씨 71세 광주에 사시는 분이에요. 평생 주부로 사시면서 텃밭도 가꾸셨어요. 따님이 부축해서 들어오시는데 제가 한눈에 봐도 상태가 안 좋으셨어요. 흰머리는 부스스하고 눈 밑은 새까맣고요. 10분만 걸으면 앉아서 쉬어야 하고 시장 가서 장 봐오면 손이 떨릴 정도였습니다. 밤에는 다리에 쥐가 나서 한밤에 몇 번씩 깨신대요. 제 손을 잡으시는데 손바닥이 얼음장이었어요. 목소리에 억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선생님, 저 이제 70일밖에 안 됐는데 왜 이 모양이에요? 예전엔 텃밭에서 감자 한 자루 혼자 들었는데 지금은 손주 앉는 것도 무서워요. 애 떨어뜨릴까 봐요. 그러시면서 눈이 빨개지셨어요. 옆에 있던 따님도 같이 눈물 닦고요. 저도 그 순간 가슴이 아팠습니다. 우리 어머니 세대가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자식 키우느라 본인 건강은 뒤로 미루셨잖아요. 검사를 해보니 혈액 속 헤모글로빈이 93밖에 안 됐습니다. 정상은 120 이상이어야 해요. 서울 아산병원 혈액내과 기준으로 봐도 명백한 빈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온몸에 힘이 없을 수밖에요. 근육이 진짜 산소 부족 상태였습니다. 제가 가장 간단한 거부터 시작하라고 했어요. 매일 아침에 대추 5알, 전날 저녁에 따뜻한 물에 불려 놓으시고요. 다음날 아침에 대추랑 물이랑 다 드시고 거기에 삶은 계란 하나 같이 드세요. 첫 주에 전화 오셨어요. 선생님, 요 며칠 밤에 다리 안 쥐어요. 통째로 잤어요. 2주째 되니까 공원까지 한 번에 걸어가셨대요. 예전엔 중간에 꼭 쉬었는데요. 4주 후에 재검사했더니 헤모글로빈이 108까지 올라갔어요. 대한혈액학회 기준으로도 개선이 확인된 수치였습니다. 석 달 후에 다시 오셨는데 완전히 다른 분이었습니다. 얼굴에 혈색이 돌고 눈빛이 반짝반짝하고요. 시장 왔다 갔다 1km를 거뜬히 걸으신대요. 웃으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생님, 이 대추 5알이 제가 예전에 먹던 비싼 건강식품보다 훨씬 낫네요. 돈도 안 들잖아요. 이제 사람들 만날 때마다 얘기해요. 대추 무시하지 마시라고요. 그 순간 제 가슴이 정말 뭉클했습니다. 2023년에 서울대병원 영양의학과에서 발표한 연구가 있습니다. 65세에서 80세 어르신 247명을 6개월 동안 추적 조사했어요. 매일 대추 5알에서 8알 드신 그룹하고 안 드신 그룹을 비교했더니요. 대추 드신 분들은 혈액 속 헤모글로빈이 평균 13% 올라갔습니다.
근육 힘은 18% 좋아졌고요. 걷는 속도는 16% 빨라졌어요. 이 수치는 서울대병원 2023년 보고서에 나와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드실까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매일 말린 대추 5알에서 8알이요. 전날 저녁에 따뜻한 물에 불려 놓으시고요. 다음날 아침 식사 때 대추랑 물이랑 다 같이 드세요. 거기에 삶은 계란 하나 같이 드시면 철분이랑 단백질이 동시에 들어가니까 효과가 2배입니다. 경상북도 경산이나 충남 보은에서 나온 대추가 품질이 좋다고 알려져 있어요. 주의하실 점은 당뇨 있으신 분들은 하루에 3알에서 5알로 조절하시고요. 변이 딱딱하신 분들도 3알 정도로 줄이세요. 불린 대추가 그냥 씹는 것보다 소화가 훨씬 잘 됩니다. 대추로 산소 공급 통로를 뚫었으면 이제 2번째입니다. 산소만 있다고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더 숨어있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잠깐 하나 더요. 구기자 얘기하기 전에 제가 직접 본 일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몇 년 전에 한의학 학술대회에서 8순위 넘으신 한의사 선생님 한 분을 뵀어요. 그때 83세셨습니다. 그분이 학회 강연 끝나고 나오시면서 10kg짜리 의학 서적 상자를 한 손으로 들어 올려서 탁자 위에 딱 놓으시는 걸 봤어요. 동작이 깔끔하고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충격을 먹었어요. 왜냐하면 70대 어르신들 중에 5kg도 못 드시는 분이 많거든요. 제가 비결이 뭐냐고 여쭤봤더니 주머니에서 구기자 한 줌 꺼내서 입에 넣고 우물우물 씹으시면서 웃으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별거 아니야. 그냥 구기자를 매일 한 줌씩 50년 먹었어.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대단한 거구나. 여러분, 말린 구기자 50g에는 단백질이 7g 들어있습니다. 같은 무게 계란보다 많아요. 그런데 더 값진 건 구기자 안에 있는 구기자 다당이라는 성분입니다. 이게 다른 음식으로는 대체 못하는 능력이 있어요. 근육세포 안에 쌓인 활성, 산소, 쓰레기를 청소하는 겁니다. 75세 넘으시면 우리 근육세포가 마치 오래된 물건이 가득 쌓인 방 같아요. 단백질이 새로 들어와서 살려고 해도 안에 자리가 없는 거예요. 구기자 다당이 바로 매일 찾아오는 청소 도우미예요. 쓰레기를 깨끗이 치워주니까 단백질이 들어가서 진짜 근육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이게 핸드폰이 느려진 것과 똑같은 원리예요. 핸드폰이 고장난 게 아니라 저장 공간이 꽉 찬 거잖아요. 정리 좀 하면 다시 빨라지죠. 우리 근육세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많은 분들이 속으로 이런 의문이 드실 거예요. 옛날 사람들이 먹던 민간요법 아니야? 빨간물 우려내는 게 진짜 효과가 있어? 그 의심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그런데 과학이 내놓은 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라요. 2022년에 대한 영양학회에서 발표한 연구가 있습니다. 구기자 다당이 장수 관련 유전자를 활성화시킨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이게 활성화되면 세포 복구 효율이 2.7배 올라갑니다. 근육세포가 젊었을 때처럼 다시 재생하는 능력을 보인다는 겁니다. 이건 대한영양학회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입니다. 서울대병원 노화과학연구소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확인했어요. 12주 동안 매일 구기자를 드신 어르신 피험자들은 세포 속 에너지 발전소 기능이 평균 19% 향상됐습니다. 에너지 발전소라는 건 세포 안에서 힘을 만들어내는 곳이에요. 이게 잘 돌아야 근육이 힘을 냅니다. 한상철 씨 62세 대구에 사시는 분이에요. 퇴직 전에 30년 동안 택시를 모셨어요. 제게 오셨을 때 오른손으로 핸들을 오래 잡고 있으면 손이 저리고요. 차에서 내릴 때 다리에 힘이 풀려서 문 붙잡고서야 겨우 일어났대요. 밤에 몸 뒤척이는 것도 힘들었어요. 한숨 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생님, 저 이제 진짜 기운이 없어요. 30년 운전하던 사람이 이제 차도 못 몰겠어요. 그 말투에 온통 무기력함이 묻어났어요. 저도 듣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 세대 남자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셨어요. 가족 먹여 살리느라 본인 몸은 돌볼 틈도 없으셨잖아요. 제가 매일 오후 3시에 구기자 한 줌, 대략 20g 정도 보온병에 물 부어서 우려 마시고 구기자도 건져서 물이랑 다 드시라고 했어요. 첫 주에 손저린 횟수가 절반으로 줄었대요. 3주 되니까 차에서 내릴 때 문 안 잡아도 혼자 설 수 있었어요. 2달 만에 자전거 타고 동네 공원까지 가실 수 있었습니다. 반년 후에 재진 오셨는데 자전거 타고 오신 거예요. 들어오시면서 웃으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생님, 이웃들이 무슨 비싼 약 먹었냐고 물어봐요. 저는 그냥 구기자 한 줌이라고 했더니 다들 안 믿어요. 돈도 거의 안 들었는데 말이에요. 구기자는 어떻게 드실까요?
매일 말린 구기자 20g에서 30g이요. 오후 3시에서 4시 사이에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증진연구에 따르면 이 시간대 흡수율이 가장 높아요. 보온병에 물 부어서 우린 다음에 구기자랑 물 전부 다 드세요. 죽 끓이실 때 한 줌 넣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마른 거 씹어 드셔도 됩니다. 우리나라 충남 청양이나 경북 영천에서 나온 구기자가 품질이 좋다고 알려져 있어요. 주의하실 점은 감기 걸리거나 열 나실 때는 며칠 쉬세요. 설사하실 때도 일시 중단하시고요. 몸에 열이 많은 체질이신 분들은 양을 반으로 줄이세요. 우린 구기자는 꼭 건져 드셔야 영양이 다 들어갑니다. 물만 마시면 소용없어요. 세 번째 식품 말씀드리기 전에 급하게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대출한 구기자 하나는 산소 통로를 뚫고 하나는 세포 쓰레기를 치워줬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 이 두 가지 음식을 계속 드시면서 동시에 다음 두 가지를 드시고 계시면 효과가 절반 넘게 사라집니다. 이건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첫 번째, 가공 육류예요. 우리 집 식탁에 자주 올라오는 소시지나 햄 이런 거요. 맛있죠? 저도 압니다. 그런데 이 안에는 아질산염이라는 물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어요. 이게 몸속에서 계속 만성염증을 일으킵니다. 만성염증이 뭐냐면요. 작은 불이 근육 안에서 매일 조금씩 타고 있는 거예요. 고생해서 들어온 단백질이 근육되기도 전에 이 불 때문에 다 타버립니다. 질병관리청 2023년 보고서 데이터를 보면요. 일주일에 3번 이상 가공 육류 드시는 어르신들은 안 드시는 분들에 비해 근육 손실 속도가 37% 빨랐습니다. 완전히 끊으라는 게 아니에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입만 즐기는 정도로만 드세요. 우리 건강이 더 중요하잖아요. 두 번째, 정제 설탕이에요. 사탕이나 단 음료나 케이크 이런 거예요. 정제 설탕은 혈당을 확 올렸다가 확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우리 몸에서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올라와요. 코르티솔은 근육을 뜯어내는 호르몬이에요. 여러분이 애써서 들여온 단백질을 이게 하나씩 다시 분해합니다. 이게 마치 한쪽에서 컵에 물을 따르는데 다른 쪽에 구멍이 뚫려서 물이 새는 것과 같아요. 대출한 구기자는 물을 채워주는데 설탕이라는 구멍을 안 막으면 영원히 컵이 안 찹니다. 기억하세요. 아무리 좋은 보충제도 나쁜 습관이 계속 파괴하는 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자, 경고는 여기까지고요.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75세 넘어서 근육이 빠지는 가장 큰 숨은 원인이 뭔지 아세요? 단백질을 적게 먹어서가 아니고 운동을 안 해서도 아니에요. 우리 몸이 만성 염증 상태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이 염증은 감기처럼 열나고 아픈 게 아니에요. 아무 느낌도 없어요. 그런데 이게 마치 나무 속의 흰개미처럼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데 안에서 다 갉아먹고 있습니다. 매일 우리 근육을 조금씩 녹이고 있어요. 산사 안에는 피세틴이랑 루틴이라는 천연 성분 두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만성 염증을 막는 데 가장 효과적인 성분 중 하나예요. 근육을 공사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단백질은 건축 자재고요. 염증은 공사장에서 타고 있는 불입니다. 자재를 아무리 많이 쌓아놔도 불이 붙어 있으면 다 타버리잖아요. 산사는 소방대예요. 불부터 끄고요. 그래야 일꾼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고 집이 진짜로 지어지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2022년에 대한 한의학회 학술지에 실린 연구가 있어요. 산사를 꾸준히 드신 어르신 피험자들은 몸속에 시반응 단백질이라는 염증 지표가 있는데요. 이게 23% 떨어졌습니다. 동시에 근육 합성 속도가 22% 빨라졌어요. 하나를 잡으니까 다른 하나도 저절로 좋아진 겁니다. 윤정희 씨 65세 전주에 사시는 분이에요. 평생 주부로 가족을 돌보셨어요. 이분의 문제가 좀 특이했어요. 비 오는 날만 되면 무릎이 붓고 아프고요. 손가락 관절이 굵어져서 젓가락 잡기가 힘들었어요. 혈액 검사에서 염증 수치가 15나 나왔습니다. 정상은 3 미만이어야 해요. 대한류마티스학회 기준으로 봐도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앉아서 안경 밀고 손가락 주무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저 예전엔 바느질도 잘했어요. 손주 옷도 직접 수선했는데 이제 바늘도 못 잡아요. 손녀 숙제 봐주는 것도 못해요. 목이 메어서 말을 못 끝내시더라고요. 우리 할머니들이 손주한테 뭔가 해주지 못할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제가 식후 1시간 뒤에 산사 말린 거 6개에서 8개 드시라고 했습니다. 첫 주에 무릎 붓기가 가라앉았어요. 3주째 되니까 젓가락 잡고 반찬 집을 수 있었어요. 감격하셔서 저한테 메시지 보내시면서 손녀 숙제 채점해준 사진 찍어서 보내셨어요. 그 사진 보는 제 마음도 따뜻했습니다.
2달 후에 재검사했더니 염증 수치가 6까지 떨어졌고요. 4달 후에 메시지 보내셨어요. 선생님, 저 이제 매일 아침 공원에서 걷기 운동해요. 숨도 안 차고 안 힘들어요. 이웃들이 무슨 약 먹었냐고 물어봐요. 저는 그냥 산사 몇 개 먹었다고 하니까 다들 안 믿어요. 산사는 어떻게 드실까요? 매일 말린 산사 6개에서 8개요. 아니면 생으로 3개에서 4개요. 식후 1시간 뒤에 드세요. 가장 편한 방법은 산사에다가 대추하고 구기자 같이 넣고 물에 우려 마시는 겁니다. 3가지가 함께 들어가면 효과가 서로 보완돼요. 이게 제가 많은 분들한테 권해드리는 일상배합법이에요. 주의할 점은 위산이 많으신 분들은 양을 줄이시고요. 공복에는 절대 안 됩니다. 대추랑 같이 드시면 산성이 중화돼서 위가 훨씬 편해집니다. 여러분, 지금 한번 깊게 숨 쉬세요. 앞에 3가지는 보조예요. 이제부터 말씀드리는 4번째와 5번째가 진짜 열쇠입니다. 먼저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 오래 안 열린 철문하고 녹슨 자물쇠 본 적 있으세요? 녹이 슬어서 원래 열쇠 갖고 있어도 안 돌아가잖아요. 누가 기름 한 방울 떨어뜨리면 딸깍 소리 나면서 순식간에 돌아가고요. 호두가 우리 근육세포한테 하는 일이 바로 이겁니다. 75세 넘으시면 근육세포 바깥막이 점점 딱딱해지고 쉽게 부서져요. 탄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단백질이 들어가고 싶어도 문틈이 너무 좁아서 못 들어가요. 밖에서 기다리다가 그냥 분해돼 버립니다. 호두 안에 있는 좋은 지방 성분이 딱딱해진 세포막을 부드럽게 만들어줘요. 다시 유연하고 탄력 있게 바꿔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녹슨 철문에 기름 바르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야 단백질이 순조롭게 들어가서 진짜 근육이 됩니다. 2023년에 서울 아산병원에서 발표한 연구가 있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이 834명을 3년 동안 쭉 추적했어요. 일주일에 3번 이상 호두 드신 분들은 단백질 섭취량이 똑같은데도 근육 유지율이 안 드신 분들보다 34% 높았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예요. 세포막이 부드러워져서 단백질이 들어가는 비율이 높아진 거예요. 여기서 제 경험 하나 말씀드릴게요. 윤재호 씨 77세 수원에 사시는 분이에요. 퇴직 전에 은행에서 오래 일하셨어요. 제게 오셨을 때 하시는 말씀이 매일 계란 2개, 살코기 1덩이 드시는데 단백질은 안 부족한데 반년 만에 체중이 4kg이나 빠졌대요. 팔이 눈에 띄게 가늘어지고 옷 입으면 헐렁헐렁하고요. 걸을 때 약간 휘청거리셨어요. 안경 밀어 올리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생님, 저 단백질 충분히 먹는데 왜 이럴까요? 몸속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걸까요? 목소리에 불안이 가득했어요. 가족한테 걱정 끼칠까봐 혼자 오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우리 세대 아버지들이 다 그러시잖아요. 아파도 자식한테 말 안 하시려고요. 제가 전체 검사를 다 해봤는데 장기에는 문제가 없었어요. 단순히 단백질 흡수가 안 되는 상태였습니다. 세포막이 딱딱해져서 문이 안 열리는 거였어요. 설명해드린 다음에 매일 호두 알맹이 4개를 오전하고 오후 2번으로 나눠서 단백질 음식이랑 같이 드시라고 했어요. 2주 후에 체중이 더 이상 안 빠졌어요. 한 달 후에 팔 둘레가 거의 1cm 늘었는데 본인이 만져보셔도 느껴지셨어요. 석 달 만에 체중이 2kg 다시 올라갔는데 전부 근육이었어요. 반년 후에 재진 오셨는데 정신이 또렷하셨어요. 들어오시면서 웃으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생님, 제가 먹는 게 부족한 게 아니라 근육이 배송을 못 받고 있었네요. 호두라는 택배기사가 생기니까 단백질이 다 들어가네요. 저 지금 아침에 아파트 단지 운동기구에서 턱걸이도 해요. 77세에 진짜 들어올리시더라고요. 그 순간 저도 뭉클했어요. 자녀분들한테 걱정 안 끼치시려고 혼자 오셨던 분이 이제 턱걸이를 하신다니요. 호두는 어떻게 드실까요? 매일 호두 알맹이 4개에서 6개, 약 30g이에요. 오전하고 오후 2번으로 나눠서 단백질 음식이랑 같이 드시면 효과가 제일 좋습니다. 우리나라 천안이나 김천에서 나온 호두가 좋은 지방 함량이 높아요. 중요한 건 절대로 구워 드시지 마세요. 볶지도 마세요. 높은 열에서 좋은 지방 성분이 완전히 파괴됩니다. 꼭 생으로 드세요. 체형이 좀 통통하신 분들은 4개 이내로 조절하세요. 호두 열량이 낮지는 않거든요. 앞에 4가지가 각각 하나씩 문제를 해결했어요. 산소, 쓰레기, 염증, 세포막. 그런데 이 4가지를 다 합쳐도 못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근육 안에 잠들어 있는 예비군을 깨우는 일이요. 이건 오직 5번째만 할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 하나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우리 근육 속에는 잠들어 있는 부대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근육 전용 수리부대입니다. 젊을 때는 근육이 조금만 다쳐도 이 수리부대가 바로 깨어나서 전력으로 수리합니다. 그런데 70세 넘으면 대부분이 깊은 잠에 빠져 있어요. 아무리 깨워도 안 일어나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수리부대를 깨우는 특별한 신호물질이 있는데 나이가 들면서 이 신호가 점점 약해지기 때문이에요. 마치 군대에서 기상나팔이 고장난 것과 같습니다. 나팔 소리가 안 들리니까 병사들이 계속 자고 있는 거예요. 5번째 식품은 검은깨입니다. 여러분 검은깨 아시죠? 김밥에도 들어가고 나물 무칠 때도 넣고 떡 만들 때도 쓰는 그 흔한 검은깨요. 시장에서 한 봉지에 몇천 원이면 삽니다. 검은깨 안에는 세사민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이름이 어려우니까 그냥 근육기상 나팔이라고 부를게요. 이 성분이 잠들어 있는 근육수리 부대한테 달려가서 일어나라고 신호를 보냅니다. 기상나팔을 다시 불어주는 거예요. 2023년에 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에서 발표한 연구가 있습니다. 70세 이상 어르신 186명을 대상으로 했어요. 매일 검은깨 15g씩 12주 동안 드신 그룹은 근육 재생 관련 수치가 27% 높아졌습니다. 안 드신 그룹은 변화가 없었고요. 연구팀은 검은깨 속 세사민이 근육 수리 세포를 직접 자극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잠깐 여기서 중요한 점 하나 말씀드릴게요. 검은깨는 반드시 갈아서 드셔야 합니다. 통째로 드시면 그냥 통과해버려요. 우리 소화기관의 검은깨 껍질을 깨지 못하거든요. 갈아서 드시면 흡수율이 3배 이상 올라갑니다. 장순옥 씨 72세 청주에 사시는 분이에요. 퇴직 전에 은행에서 오래 일하셨어요. 고혈압약을 10년째 드시고 계셨고요. 이분이 오셨을 때 말씀하시는 게 선생님, 저는 다른 건 다 괜찮은데 계단만 오르면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요. 3층까지 올라가면 숨이 차서 5분은 쉬어야 해요. 손주가 놀이터에서 같이 놀자고 하는데 미끄럼틀 위까지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눈시울이 붉어지셨어요. 여러분, 손주한테 뭔가 해주지 못한다는 건 우리 어르신들한테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이에요. 우리 세대가 살면서 가장 큰 기쁨이 손주들 보는 건데요. 제가 매일 아침 밥에 갈은 검은깨 한 큰술 뿌려서 드시라고 했어요. 아무것도 바꿀 필요 없이 원래 드시던 밥 위에 그냥 한 큰술이에요. 3주째 계단 오를 때 다리 떨림이 확실히 줄었대요. 6주째 3층까지 쉬지 않고 올라가셨어요. 3달 후에 오셨는데 얼굴이 환하셨어요. 선생님, 저 이제 손주랑 놀이터 미끄럼틀 같이 올라가요. 손주가 할머니 힘세다고 해요. 그 말 듣는 게 세상에서 제일 행복해요. 그 말씀 들으니 저도 정말 뿌듯했습니다. 검은깨는 어떻게 드실까요? 매일 검은깨 한 큰술 약 15g이에요. 반드시 갈아서 드세요. 아침밥 위에 뿌리거나 죽에 넣거나 두유에 섞어 드셔도 됩니다. 우리나라 충남 부여나 전남 한평에서 나온 검은깨가 세사민 함량이 높아요. 볶은 검은깨를 사서 바로 갈아 드시는 게 가장 편합니다. 주의할 점은 기름기가 있으니까 설사하시는 분들은 양을 반으로 줄이세요. 참깨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꼭 검은깨여야 합니다. 검은 색소 안에 세사민이 들어있거든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검은깨의 영양성분을 공인한 바 있습니다. 우리 전통 음식에 답이 있는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드시던 그 음식이 과학으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5가지 식품을 말씀드렸습니다. 대추는 산소 통로, 구기자는 세포 청소, 산사는 염증 소방대, 호두는 세포막 기름, 검은깨는 근육기상 나팔이었죠. 기억하시죠? 이제 6번째부터 10번째까지는 이 식품들을 어떻게 먹어야 진짜 효과가 나는지 실전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6번째입니다. 하루 5번 나눠 드시는 법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몸은 한 끼에 단백질을 25g에서 30g밖에 못 씁니다. 나머지는 다 버려져요. 그러니까 3끼 식사에 2번의 간식을 더해서 5번으로 나눠 드시는 게 핵심입니다.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아침 식사 때 삶은 계란 하나에 불린 대추 5알이에요. 오전 간식으로 호두 2알에 구기자 한 줌 드시고요. 점심 식사 때는 두부 반 모나 생선 한 토막 드세요. 오후 간식으로 호두 2알에 구기자 한 줌 다시 드시고요. 저녁 식사 때는 콩나물국이나 팥죽 같은 식물성 단백질로 마무리하세요. 이렇게 하면 하루 총 단백질이 60g에서 70g 정도 됩니다. 우리 어르신들한테 딱 맞는 양이에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표한 어르신 영양 가이드라인에서도 하루 5번 분산 섭취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좀 번거로우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일주일만 해보시면 금방 습관이 됩니다.
우리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시면 저절로 계속하시게 돼요. 7번째입니다. 식사 순서를 바꾸는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서울대병원 내분비 내과에서 발표한 연구를 보면요. 밥을 먼저 드시면 혈당이 확 올라가면서 단백질 흡수가 방해받습니다. 반대로 단백질을 먼저 드시면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면서 흡수가 잘 돼요. 순서를 알려드릴게요. 물 한 잔 먼저 드시고요. 그 다음에 채소를 드세요. 세 번째로 단백질이에요. 계란이든 두부든 생선이든요. 마지막에 밥을 드시는 겁니다. 이 순서만 바꿔도 같은 음식을 먹으면서 단백질 흡수가 확연히 좋아집니다. 돈 한 푼 안 들어요. 우리 함께 오늘 저녁부터 바꿔봅시다. 실제로 이 순서 바꾸기를 실천하신 분들 중 상당수가 2주 만에 체력이 달라졌다고 말씀하십니다. 대한당뇨병학회에서도 식사 순서가 혈당과 영양 흡수에 미치는 영향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바 있어요. 여러분 모두 쉽게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8번째입니다. 대추 구기자 산사 삼합차를 만드는 법이에요. 제가 많은 분들한테 권해드리는 배합법인데요. 대추 3알, 구기자 1줌, 산사 5알을 보온병에 넣고 뜨거운 물을 부어서 30분 이상 우린 다음에 드시는 겁니다. 하루에 2번, 아침에 1번, 오후에 1번 드시면 됩니다. 이 3가지가 함께 들어가면 단독으로 먹을 때보다 효과가 서로 보완돼요. 대추가 산소기를 열어주고 구기자가 세포를 청소해주고 산사가 염증을 잡아주니까요. 삼성서울병원 통합의학센터에서도 이런 배합이 시너지 효과를 낸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9번째입니다. 식후 30분 걷기와 함께하는 법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음식을 드셔도 몸을 안 움직이면 효과가 반으로 줄어요.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한테 무리한 운동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질병관리청 연구에 따르면 식사 후 30분 안에 가볍게 20분만 걸으시면 단백질 흡수율이 42%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걸으면 혈액순환이 좋아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먹은 영양소가 근육까지 빨리 도착합니다. 마치 택배를 시켰는데 고속도로가 뻥 뚫려 있는 것과 같아요. 식후에 동네 한 바퀴 천천히 도는 거예요. 빨리 걸을 필요 없어요. 손주손 잡고 느긋하게 산책하시면 됩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우리 모두 할 수 있어요. 비싼 헬스클럽 갈 필요 없습니다. 집 앞 공원이면 됩니다. 같은 아파트 어르신들하고 함께 걸으시면 더 재미있어요. 서로 응원도 되고요. 여러분 여기까지 9가지를 말씀드렸는데 따라오고 계시죠? 우리 함께 마지막까지 갑시다. 10번째입니다. 잠자기 1시간 전에 우유 한 잔 드시는 법이에요. 여러분, 우리 몸은 잠잘 때 근육을 가장 많이 수리합니다. 성장 호르몬이 잠잘 때 제일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수리할 재료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잠자기 1시간 전에 따뜻한 우유 한 잔, 약 200ml 드시면 자는 동안 근육 수리에 필요한 재료가 공급됩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연구에 따르면 취침 전 유제품을 드신 어르신 그룹은 근육 합성이 수면 중에 31% 더 활발했습니다. 우유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두유도 괜찮아요. 유당 불내증이 있으신 분들은 유당 제거 우유를 드시면 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요. 우유를 찬 것보다 따뜻하게 데워서 드시면 소화도 잘 되고 잠도 잘 옵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예전에 잠 안 오면 따뜻한 우유 마시라고 하셨잖아요. 그게 과학적으로 맞는 거였어요. 서울대병원 수면의학센터에서도 취침 전 따뜻한 유제품이 수면의 질을 개선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긴 이야기였는데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정리해 볼까요? 오늘 알려드린 10가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대추 5알에서 8알. 아침마다 불려서 드시면 산소 공급 통로가 열립니다. 둘째, 구기자 1줌. 오후 3시에 우려 드시면 세포 쓰레기가 깨끗이 치워집니다. 셋째, 산사 6개에서 8개. 식후 1시간 뒤에 드시면 염증이 가라앉습니다. 넷째, 호두 4개에서 6개. 오전 오후 나눠서 생으로 드시면 세포막이 부드러워집니다. 다섯째, 검은 깨 1큰술. 갈아서 밥에 뿌려 드시면 잠든 근육 수리 부대가 깨어납니다. 여섯째, 하루 5번 나눠 드시기. 일곱째, 식사 순서 바꾸기. 여덟째, 삼합차 만들어 드시기. 아홉째, 식후 20분 걷기. 열째, 잠자기 전 우유 한 잔. 여러분 이 10가지 중에 딱 3가지만이라도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한꺼번에 다 하실 필요 없어요. 가장 쉬운 것부터요. 대추 5알 불려놓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시장 가시면서
구기자 한 봉지 사오시면 되고요. 내일 아침밥에 검은 깨 한 큰술 뿌리시면 됩니다. 여러분, 정말 대단하십니다. 여기까지 함께 들어주신 여러분 모두 건강에 대한 의지가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우리가 젊었을 때는 몸이 알아서 했어요. 먹는 대로 흡수되고 근육도 쑥쑥 자랐잖아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드니까 우리 몸한테 조금만 도와줘야 해요. 문이 잠겨 있으면 열어줘야 하고, 쓰레기가 쌓여 있으면 치워줘야 하고, 불이 나면 꺼줘야 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5가지 식품이 바로 그 도움이에요.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전에는 비싼 보충제만 좋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32년 동안 수천 명의 분들을 보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우리 부엌에 있는 것들이 우리 몸에 가장 잘 맞는다는 거예요. 대추도 구기자도 산사도 호두도 검은깨도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수백 년 동안 드시던 것들이잖아요. 그분들의 지혜가 과학으로 다시 증명되고 있는 겁니다. 대한의학회에서도 이런 전통 식재료의 과학적 근거를 계속 연구하고 있어요. 우리 전통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새삼 느끼게 됩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식 키우느라 본인 건강은 늘 뒷전이셨잖아요.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 건강 챙길 때가 됐어요. 손주들하고 오래오래 건강하게 놀아주시려면 지금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우리 모두 함께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는 거예요. 손주 결혼식까지 건강하게 지켜보시는 거예요. 또래분들 중에서 제일 건강한 분이 되시는 거예요. 이웃들이 비결이 뭐냐고 물어보게 만드는 거예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 한 번이 더 많은 분들께 건강 정보가 전달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주변에 근육이 빠지고 힘이 없어서 고생하시는 분이 계시면 이 영상을 함께 나눠주세요. 우리 모두의 건강을 위해서요. 여러분이 있어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가족 모두 건강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함께 건강한 내일을 만들어 가요.